그래서 이제 레이저가 실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실제 이게 재료 가공, 머티리얼 프로세싱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가 슈퍼마켓 가면 그죠? 바코드 찍는 거 다 레이저 스캐너에서 찍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레이저 쇼 같은 것도 많이 하죠. 의료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죠? 뭐 홀로그램 같은 경우도 많이 쓰이죠. 계측기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근데 우리가 가공 쪽에서 왜 레이저가 많이 쓰이느냐? 그 이유를 이제 저는 세 가지 이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3C입니다. 3C. 하나는 첫 번째는 컨센트레이트 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작은 스팟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를 포커싱 시킬 수가 있다. 집중시킬 수 있다. 그래서 웬만한 거 다 뭐 자른다든지 뭐 가공할 수가 있다. 그런 특징 때문에 하고요. 근데 빛이기 때문에 빛이잖아요. 굉장히 클린한 소스다. 클린한 소스. 세 번째는 이게 굉장히 컨트롤러블하다. 제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적으로 이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전기가 땅 켜지면 에너지가 나오고 땅 끄면 꺼집니다. 이 세 가지 특징 때문에 이 재료 가공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히소스를 다 대체를 하고 있죠. 플레임, 아크, 레지스턴, 플라즈마인데 요거랑 이제 이것들을 다 대체해서 지금 레이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IT 발전한 게, 이 전자 산업이 발전한 게 어떻게 보면 그 레이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공 측면에서 보면 기계 가공이 커버하는 게 보통 한 100마이크론 이상은 기계 가공이 커버한다고 해요. 뭐 손반하고 밀링하고 드릴링하고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마이크론 밑은 반도체 공정이 커버를 한다고. 반도체 공정 워낙 정밀하게 이제 포토 해가지고 그죠? 그 포토 공정 해가지고 애칭해내면 되니까요. 근데 이 무주공사용에는 1에서 100마이크론까지 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레이저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레이저가 굉장히 가격도 비싸고 이제 안정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상당히 기술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 보면은 이렇게 작게 만들 수 있는 게 다 레이저 가공이라는 이 기술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뭐 커팅하고 PCB 같은 거 드릴링 하고요, 솔더링 하고 뭐 사파이어 이런 거 커팅하고 이거 다 레이저 가공입니다. 굉장히 많은 레이저 가공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제 프로세싱이 다양합니다. 커팅, 웰딩, 마킹. 요거는 이제 레이저 쪽에서 메이저 3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커팅하고, 자르고, 용접하고, 마킹.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 밖에 뭐 드릴링, 클리닝, 패터닝, 어블레이션, 스크라이빙, 하드닝, 프라이딩, 뭐 프로타이핑, 대처링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건 요 클리닝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응용들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지금 요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뭐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레이저가 머티리얼에 조사를 하면 어떻게 인터랙션이 일어날 거냐. 당연히 이제 인텐시티가 높아짐에 따라서 처음에는 이제 이 포톤 에너지 빵 들으면서 포톤의 이제 카이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표면에서 빵 부딪히면서 열 에너지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팅이 나죠. 히팅이 쭉 일어나고. 요보다 더 큰 에너지가 들어오면 높겠죠, 그죠? 네, 요보다 더 세면 베이퍼레이션 되고요. 더 세면 플라즈마가 발생하죠. 네. 아까 베이퍼가 이온화되는 거죠. 플라즈마가. 각각에 따라서 이제 용도가 틀린 거죠. 히팅만 이용해서 우리가 가공할 수 있습니다. 순간 열으니까 우리가 서피스 하드닝, 순간 열이 퀸칭 효과를 레이저에서 줄 수가 있어요. 국부적으로 이제 서피스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럴 때 쓸 수 있어요. 이 멜팅은 뭐 용접 같은 건 다 멜팅 프로세스를 이용하는 거고, 이거 베이퍼라이제이션은 우리 커팅 같은 거, 드릴링 같은 건 이거 이용하는 거고. 이 플라즈마는 솔직히 가공 쪽에서는 이게 도움이 안 됩니다. 플라즈마가 땅 뜨면 레이저가 빵 들어왔을 때 얘가 플라즈마가 다 흡수해버려요. 어떻게든 이 플라즈마를 없애려고만 노력을 하는데, 또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공정도 있어요. 이 플라즈마가 발생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이 충격파가 나오거든요. 이 반발력으로 인한 충격파가 나요. 이 충격파가 모재를 때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피닝 효과도 줘요. 피닝 아시죠? 이 블라스팅 피닝, 그러니까 이 압축 능력을 굉장히 강화해서 이 퍼티그를 굉장히 강하게 하는 거예요. 항공기 재료라든지 그런 거, 용접부 같은 거 다 피닝합니다. 그런 거를 또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런 거의 어떤 상변화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다양한 이제 공정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 측면에서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 파워 덴시티. 단위 면적당 얼마큼의 파워가 들어갈 거냐.
그 다음에 요 파워가 들어가는데 얼마 동안 이 재료랑 반응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가공이 쫙 나눠집니다.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히팅, 멜팅, 베이퍼라이징이 발생이 되고 이 안에서도 뭐 공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죠. 뭐 웰팅은 뭐 클래딩, 얼로잉, 웰딩, 마킹, 그레이징이 여러 가지 있고 여기도 뭐 하드닝, 포밍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도 커팅, 드릴링, 클리닝, 쇼크 하드닝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핵심은 보시면은 동일한 파워 덴시티에서도 시간을 늘리면 히팅에서 멜팅에서 베이퍼레이션 가고 동일한 인터랙션 타임에서도 파워가 크면 작으면은 히팅이고 더 높으면 멜팅이고 이건 베이퍼레이션 할 수 있다.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 우리가 공정을 다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라메타인데요. 이건 이제 클리닝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레이저가 단색광이에요. 파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파장의 이 디펜던스, 웨이브렌스 디펜던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레이저를 선택하느냐가 이 효율성을 굉장히 분출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한 예인데 이게 파장입니다. 파장. 파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레이저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파장을 하나 가진 이제 다양한 레이저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업소옵션이 있습니다. 업소옵션. 그러니까 100이라는 포톤 에너지가 들어가면 100% 다 이제 머티리얼에서 흡수되는 게 아니라 일부는 다 반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유리 같은 거는 반사, 우리가 비설하면 반사하듯이 똑같죠. 그래서 요거에 따라 틀리는데 파장에 따라서 요 업소옵션이 다 틀린다. 메탈인데요. 실버, 카파, 스틸, 니켈, 뭐 알루미늄 보면 이 UV 영역에서는 굉장히 흡수도가 좋습니다. 근만 60, 80%밖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100이 들어오면 80% 이상을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어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적외선 영역으로 가면 대부분 다 반사를 시켜버려요. 이 가공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똑같은 파워를 갖고 효과적으로 가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메탈 같은 경우는 파장이 작을수록 유리하구나.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이 실리콘이라든지 아까 같이 세라믹이라든지 폴리머라든지 이건 또 파장이 되는데 이게 틀립니다. 지금 폴리머 같은 게 역으로 일어나거든요. 이 적외선 영역에서 굉장히 흡수가 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재료에 따라서 이 레이저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키 프로세싱 파라메타가 이게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가공하기 전에 이제 머티리얼 스타디를 먼저 해야 된다. 이게 메탈인지 세라믹인지 폴리머지. 이게 어떤 광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조사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파장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저 아까 얘기한 대로 파장은 아까 이 업소션을 결정하기 때문에 효율을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펄스 위스라고 있는데 레이저도 이제 계속 이거같이 계속 CW로 계속 에너지가 나가는 게 있고 펄스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펄스를 선택할 거냐 이런 CW를 선택하는 건 완전히 틀리겠죠. 그죠? 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어하면서 우리가 가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펄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모드를 결정하는데 히팅, 멜팅, 어블레이션, 콜더블레이션. 그러니까 펄스가 요즘 같은 경우는 femtoseconds 레이저라고 펄스 폭이 femtoseconds이에요. femtosecond. 굉장히 단시간입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열이 발생하지 않아요. 열이. 재료가 가하는데 열이 발생하지 않아요. 워낙 짧아요. 열이 발생하는 시간보다 더 빨리 가공이 일어나요. 이제 최근에 그 각광받는 레이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펄스, 어떤 펄스를 가진 레이저를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에 이제 프리퀀시, 이거는 초당 얼만큼, 이제 펄스 레이저 같은 경우, 얼만큼의 이제 펄스를 쓸 거냐. 그러니까 하이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쉽게 해서 잽을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좀 로우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좀 한 펄스가 좀 강하게 때리는 거. 그러니까 가공을 좀 소프트하게 땅땅땅땅 할 거냐, 아니면 강하게 꽝꽝 할 거냐.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프리퀀시에서 결정을 하고요. 파워는 당연히 이제 스피드를 결정을 하고요. 스루트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포스트인데, 아무리 다 분석을 해봤는데, 이거 UV 레이저에 몇 와트에 한 요 정도 쓰면 좋을 것 같아. 했는데, 딱 해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 레이저가. 그러면 이제 적용하기 좀 쉽지 않겠죠.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되면 모르겠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코스트도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한 요 정도는 우리가 재료 가공을 하기 전에 이거 다 서베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어플리케이션만 간단히 보면요. 아까 얘기한 3대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커팅, 웰딩, 마킹, 한다. 각각의 산업 분야들이 쫙 있는데요. 지금 레이저가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다 쓰이네요. 자동차 쪽에서도 커팅,
웰딩, 마킹 다 쓰고요. 머신 툴도 마찬가지,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커팅, 웰딩, 마킹 다 쓰고요. 뭐 메디칼도 마찬가지고. 뭐 주얼리, 그다음에 이 포토볼타익, 이 솔라죠. 네, 그다음에 각종 뭐 커스터머 부시라든지 기타 다 씁니다. 그래서 지금 레이저는 가공 쪽은 여전히 지금 계속 이 어플리케이션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가